인천공항 입국장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8살 쌍둥이 남매와 함께 걸어 나왔어요. 저분이 박사라 박사님이래. 세계적인 분쟁 조정 전문가잖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7년 전 이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한겨울 거리에 쫓겨났다는 사실을요. 재벌 시댁의 음모로 모든 걸 잃었던 그 며느리.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버림받았던 그 여자가 바로 박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아빠야? 저 멀리 VIP 통로로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수진의 전 남편이었어요. 응, 저 사람이 너희 아빠야. 천재 쌍둥이와 함께 돌아온 여자. 그녀의 복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7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월의 차가운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 앞에 26살 박수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단서, 임신 12주, 쌍둥이, 시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장혜원과 시동생 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이번엔 확실해. 증거가 너무 명확해. 수지는 심장이 쿵 멈추는 듯 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장혜원의 차갑게 굳은 얼굴이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60대 장혜원은 명품 재킷을 입고 있었고 28살 최서연은 팔짱을 낀 채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최서연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활동 증거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이게 무슨, 아직도 모르는 척 할 거야? 장혜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류에는 수진이 경쟁사 직원과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이 있었어요. 계좌 입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500만 원씩 석 달간. 어머님, 이건 제가 번역 일에서 받은 돈이에요. 저 사람은 출판사 직원이고요. 거짓말 그만해. 최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저 오늘 좋은 소식 전하러 왔어요. 임신했어요. 쌍둥이래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그 애들 우리 민호 자식 맞아? 이 말에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35살 수진의 남편 최민호는 명품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이것 좀 봐. 장혜원이 서류를 건네자 최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호 씨,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믿어줘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최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 경력도 불분명하고. 제발,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나가거라. 뭐라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최서연과 장혜원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관으로 끌고 갔어요. 안 돼요, 제발. 아기들. 쿵. 수진은 복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가방에는 현금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검은 강물이 아래로 흘렀어요. 그때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지.
수지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살기 위해. 사흘 후 공원 벤치에서 쓰러진 수진을 노부부가 발견했어요. 그들은 수진을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괜찮아, 아가씨. 여기서 쉬어. 할머니의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며 수진은 울었어요. 한 달 후 수진은 월세방을 얻고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7개월 후 혼자 병원에 가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으, 힘내세요. 조금만 더. 으앙. 첫 아기가 울었어요. 아들이에요. 으앙. 두 번째 아기도 울었습니다. 딸이에요. 수지는 두 아기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지아야. 엄마가 꼭 지킬게. 같은 시각 바이오메드 본사. 최민호는 빈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강태준, 바이오메드 이사였습니다. 민호 씨,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요? 태준 형. 강태준은 최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냉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잘한 거예요. 산업 스파이를 집에 둘 순 없잖아요. 그래도 임신했었는데. 유전자 검사 받죠? 당신 자식 아니래요. 최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보이지 않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최민호, 넌 이제 끝이야. 회사는 내 거야. 사실 모든 증거는 강태준이 조작한 것이었어요. 최서연의 질투심을 이용하고 장혜원의 불신을 부채질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최민호를 무너뜨리고 바이오메드를 차지하는 것. 3년 후 이탈리아 나폴리. 수지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심리학, 협상론, 분쟁 조정론. 3살 지훈이와 지아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할게. 어느 날 이메일이 왔어요. 당신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에서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수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4년 후 수진은 세계적인 분쟁 조정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박사라 박사. 여러 나라 분쟁을 해결한 그녀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7살이 된 지훈이와 지아는 영재로 자랐어요. 엄마, 한국 간다며? 응. 엄마 일 때문에. 아빠 만나러? 너희. 아빠 만나고 싶어? 만나긴 해야죠. 점수 매겨야 하니까. 지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죠. 수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이제 돌아갈 때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수진과 쌍둥이는 서울 시내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와, 여기 완전 크다. 지아가 스위트룸을 뛰어다녔어요. 지훈이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책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카드키 옆에 있어. 지훈이가 접속하자마자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습니다. 들어갔다. 뭐해? 바이오메드 내부 시스템이요. 지훈아, 해킹은? 괜찮아요, 엄마. 흔적 안 남겨요. 그리고 이거 봐요. 화면에는 바이오메드 신약 개발 프로젝트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최서연이었어요. 저 이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케팅 이사야. 근데 수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최서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였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과 문구들. 이거 표절이네. 진짜요? 응. 내가 7년 전에 봤던 해외 논문이랑 똑같아.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증거 확보할게요. 며칠 후 서울 그랜드 호텔 컨퍼런스 홀 국제평화포럼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들이 모였어요. 수지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제분쟁조정 전문가 박사라 박사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객석 한쪽에 최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바이오메드도 이번 포럼 후원사였습니다. 최민호는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어요. 순간 최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여자, 수진? 하지만 7년 전의 수수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어요. 최민호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바이오메드 전무 최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 오신 적 있으세요? 왜요? 어디선가 뵌 것 같아서요. 착각이실 겁니다.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최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한쪽에서 최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저 여자 누구야? 포럼 심사위원이래. 세계적인 전문가고. 별거 아니네. 최서연은 수진을 째려봤어요. 질투가 일었습니다. 사흘 후 같은 호텔 세미나실. 바이오메드 신약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최서연이 무대에 올랐어요. 저희가 개발한 신약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객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와 지아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거. 응, 저거야. 최서연의 발표가 계속될 때 갑자기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는 최서연의 자료, 오른쪽에는 해외 논문이 나란히 떴어요.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최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스크린 상단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표절 의혹, 비교 분석 자료.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최서연은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저 건 우연의 일치예요. 하지만 스크린에는 더 많은 증거가 쏟아졌어요. 날짜, 출처, 원본 논문 링크까지.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어요. 최서연 이사님, 이 자료의 원본 출처를 밝혀주시겠어요? 최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뒤편에서 지훈이가 노트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성공이야.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세미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최서연에게 몰려들었어요. 이사님,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원본 논문과 거의 똑같은데요? 객석에서 최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최민호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오해라고요? 박사님, 하지만 최서연 이사는 지난 5년간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자 지훈이가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최서연의 다른 프로젝트들 모두 표절이었어요. 이건 최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세미나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무슨 소란입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강 이사님, 최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무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 여자, 설마 박사라 박사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악수하지 않았어요. 바이오메드 이사 강태준입니다. 이번 일은 저희 실수입니다. 사과드리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태준은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 박수진?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강태준이 수진을 막아섰습니다. 박사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없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착각이실 겁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조심하세요, 박사님. 서울은 위험한 곳입니다. 협박인가요? 충고죠. 특히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손은 안 되죠. 만약 조용히 떠나신다면요.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어요. 강태준 이사님, 저 잘 아시네요? 처음 뵌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왜 제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아세요? 강태준의 미소가 굳었어요. 공개 정보 아닙니까? 포럼 자료 어디에도 제 가족 정보는 없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리 조사하셨군요. 저를. 수진이 선글라스를 다시 썼어요. 강태준 씨, 당신이야말로 조심하세요. 7년 전 한 일들 다 기억나거든요. 뭐라고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박수진이야. 살아 돌아왔어. 호텔 스위트룸. 엄마, 성공했어. 최서연 표절 기사 벌써 포털 메인 떴어. 지훈이가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기사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바이오메드 최서연 이사, 5년간 표절 의혹. 신약 마케팅 자료도 해외 논문 도용. 수지는 기사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엄마, 근데 저 아저씨 누구야? 강태준? 나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얼마나? 엄마를 쫓아낸 진짜 범인이야. 그럼 우리가 해치워야겠네. 지훈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계획 세울게요. 8살 아이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바이오메드 본사 긴급 이사회가 열렸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어요. 최서연 이사를 즉시 해임합니다. 최민호가 결정을 내렸고 최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수진, 내가 돌아왔구나. 그럼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낯선 번호로 전화했어요. 나야. 일감 하나 있어. 아이들 둘. 응, 조용히 처리해. 같은 시각, 포럼 메인 행사장. 오늘은 그녀의 특별 강연이 있는 날이었어요. 분쟁 조정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꾸며도요. 객석에 최민호가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정말 수진인가? 박사님, 개인적인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곳에 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번역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수진, 정말 수진이야.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임신한 몸으로요. 산업 스파이라는 거짓 증거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명예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쌍둥이를 낳고 키우며 다시 일어섰어요. 제 본명은 박수진이고 최민호 씨의 전 부인입니다. 뭐라고요?
바이오메드 최민호 전무회.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게 있습니다. 저는 전직 국정원 심리전 요원 출신입니다. 국정원이요? 7년 전 퇴직 후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 사실을 숨겼지만 그게 화근이었죠.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산업 스파이로 몰렸습니다. 증거는 모두 조작이었고요. 강연장 밖 호텔 로비. 지훈이와 지아가 자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오빠, 나 콜라 먹고 싶어. 알았어. 기다려. 지훈이가 동전을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다가와 재빠르게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아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한 남자가 지아의 입을 막으려 했을 때 지훈이가 남자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어요. 으악! 도와주세요. 납치해요.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철수하자. 지훈이는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응. 무서웠어. 호텔 직원이 달려왔어요. 얘들아, 괜찮니? 지훈아, 지아야, 엄마. 수지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국정원 출신답게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태준, 내 짓이구나. 뒤따라 최민호가 뛰어왔어요. 수진 씨, 저 애들, 우리 애들 맞아요?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최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전쟁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민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7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하다고 의심했던 자신, 산업 스파이라는 증거를 그대로 믿었던 자신,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장혜원이었습니다. 민호야, 그 여자 정말 수진이야? 네, 어머니. 그럼 애들은? 당장 DNA 검사해. 다음 날 아침 수진 씨 만나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DNA 검사 하고 싶어요. 좋아요. 오늘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앞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애들아, 이분이. 알아요. 엄마 버린 사람이죠? 병원 검사실에서 체열이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나옵니다. 애들아, 아저씨랑 밥 먹을래? 싫어요. 우리 엄마랑만 먹을 거예요. 일주일 후 최민호에게 DNA 검사 결과지가 배달되었어요. 친자 확률 99.99%. 내 자식들이야. 정말 내 자식들. 최민호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강태준 이사가 회사 비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됐습니다. 수진, 내가 한 거구나.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호텔 스위트룸. 엄마, 뉴스 나왔어. 바이오메드 강태준 이사,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하나 해치웠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민호였습니다. 수진 씨 만나줘요. 제발. 왜요? 사과하고 싶어요. 애들한테도, 당신한테도. 다음 날 오전 한강공원.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7년 전 내가 잘못했어요. 지훈이랑 지아. 내가 키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지만 아빠로서의 기회는 드릴게요. 정말요? 천천히 다가오세요. 애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이틀 후 검찰청. 7년 전 박수진 씨 사건도 당신이 조작한 거죠? 네. 장혜원 씨와 최서연 씨도 공범입니까? 네.
제가 장혜원 여사를 설득했습니다. 최서연 씨의 열등감도 이용했죠. 목적이 뭐였습니까? 최민호를 무너뜨리고 회사를 차지하려고요. 강태준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같은 날 저녁 장혜원과 최서연도 체포됐어요. 일주일 후 법정. 수진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신 석 달 차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 후 혼자 병원 가서 쌍둥이 낳았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바로 일하러 다녔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장혜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최서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강태준 징역 7년. 장혜원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최서연도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 못해요. 아직은. 하지만 지훈이랑 지아가 할머니, 고모를 만나고 싶다면 그땐 생각해 볼게요. 석 달 후 한강공원. 최민호는 매일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과학 실험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우리 아들 천재네.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 엄마, 오빠 나. 그리고 아빠도 그렸어. 최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녁 레스토랑. 건배할까? 우리 가족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점수는 99점이에요. 아직 100점은 아니니까 더 노력하세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한강 산책로. 최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박수진, 나랑 다시 시작해 줄래? 평생 널 믿고 지키고 사랑할게. 지훈아, 지아야.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찬성? 우리도 완전 찬성. 최민호는 수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수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네 사람은 한강변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1년 후 결혼식장. 자, 다 같이 보세요. 하나, 둘, 셋.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최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이제 입맞춤 하셔도 됩니다. 야호! 엄마 아빠 최고. 리셉션에서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남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호텔 발코니.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7년의 아픔, 복수, 그리고 용서.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